박노자와 한결의 그 끈끈한 친일 부르면서, 그러면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 분들은 한결의와 박노자가 친일이야 이러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역사운동을 한 분들은 이 제목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짐이 지금 안 좋다. 한결의와 박노자 이 둘이 결합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기시감이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때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내란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뭐 당대표 후보 시절에 여러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12.3 비상계엄이랑 쿠데타로 이 전선이 단순해졌어요. 이 내란이냐 비상계엄이냐 아니면 헌정질서 수복이냐, 여기에서는 중간파가 없어요. 다시 군사 통치 시절을 아무런 영장도 없이 끌려가서 고문받고 사라지고 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여기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 노력해가지고 내란을 극복하고 그 이재명 정부를 맡게 됐는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달라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도 촛불로 당선됐다라고 하지만 촛불은 이용해 먹었을 뿐이고, 결국은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야말로 촛불 정신과는 다른 행위를 많이 하다가 정권을 뺏기게 된 거죠. 이 취임식 날 이 박노자라는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이라는데, 전 이 사람이 진짜 하는 게 한국학인지 일본학인지 러시아학인지 좀 이제 궁금합니다만, 이날 바로 한겨레 신문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날 한 보도예요. 종족적 배타주의는 새 정부의 미래가 아니다. 이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럼 이 제목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뭡니까? 종족이라는 거죠. 종족 누가 써요? 극우 뉴라이트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면 이 박노자가 거의 한겨레 신문이 한 면에 걸쳐서 지면을 내줬는데, 이 제목을 박노자가 직접 뽑았을까 한겨레가 뽑았을까, 이거는 알 수 없지만 둘의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노자가 며칠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22일에 전국역사단체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농본부와 정책협약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노자가 깜짝 놀란 게 민주당 대선본부하고 전국역사단체협의회하고 정책협약식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박노자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겨레도 깜짝 놀랐으니까 이걸 이대로 썼겠죠. 겉으로 보면 놀랄만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역사단체 협의회 같은 명칭은 다소 중립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협의회 소속 단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들은 대개 역사 연구자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역사의 사실과 무관한 대안적 과거를 구축해온 이들이다. 먼저 식민사학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용어 자체가 학문학은 상관없어요. 힘들게 하면서, 이게 이 역사학자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어냐 하는 이야기죠. 이 협의회 소속 단체 중에는 예컨대 최근 몇 년간 전라도 천년사라는 대규모 역사서 편저자들을 식민사관의 소유자라고 공격해온 이들이 있다. 결국 그러니까 박노자하고 한겨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라도 천년사가 아주 훌륭한 역사책인데, 좋은 책인데, 이 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전국역사단체협의회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제가 딱 생각난 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저 도종환 의원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했더니 이 한겨레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떼거지로 물건으로 져가지고 도종환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KBS 보도인데요.
제사학 신봉, 도종환 역사인식 논란하고 이 보도 중에 하나가 어제 나온 한겨레의 안타까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면 거기서 드러난 도종환 의원의 시대착오적 역사관은 장관직 수행에 큰 장애가 될 뿐입니다. 한겨레가 조선총독부 역사관 황국사관의 선봉장 역할을 한 지는 오래됐다 그랬죠. 저는 다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에요. 한겨레뿐만 아니라 경향 요 두 신문이 가장 악질적으로 그 독립운동가 역사관을 비난하고 조선총독부 황국사관을 옹호하고 한 그런 악질적 역할을 해온 거는 이제 역사운동하는 분들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도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학계 정설, 중국 한나라, 평양 근처에 낙랑군 설치. 그래가지고 이 KBS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식민사관, 황국사관의 편을 들면서 문재인 정권이 아뜨거워라 하고 식민사관 편을 들고 도종환 장관이 이때부터 식민사관하고 거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가면서 또는 방관해서 모른 척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게 된, 몰락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 사건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찾아보고 댓글들을 보도해 봤더니 이거는 2017년에 6월에 보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뭐 8년 전에 보도죠. 이 8년 전에 보도를 놓고 4년 전에 누가 이렇게 썼어요. 서기, 한서, 후한서 등의 정사 내용이 언제부터 제야사학의 주장이 됐냐. KBS 제대로 알거나 방송해라 라고 비판하죠. 6년 전에는 강단사학자들과 제야사학자들 간에 토론을 하도록 해주고 TV로 중계해라. 강단사학계 교수들이 한국 사람이냐. 걔들은 중국,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놈들이라. 이게 제가 이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몇 가지 고른 게 아주 가장 높은 것 중에서. 그 다음에 7년 지나서 이 기사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서를 내뱉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꽉 막힌 벽창호들이네요. 이게 바로 이 한겨레와 여러 언론들이 식민사학자들과 손잡고 문재인 정권 길들이기에 나섰는데 요번에 한겨레가 똑같이 이재명 정권 길들이기에 바로 취임 당일 나선 게 마음먹고 전면에 걸쳐서 박노자가 쓴 종족적 배타주의는 새 정부의 미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따지면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가 종족적 배타주의를 주장하는 단체가 돼야 되죠.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악질적인 이야기고 악질적인 보도예요.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반일 종족주의란 말을 쓴 게 이영훈이잖아요. 누라이트. 이영훈이 말한 게 뭐냐면 조선은 민족 개념이 없었고 종족 개념이 있었다. 조선 왕조가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현대의 누라이트하고 고대 식민사학자하고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워낙 오래 우리 사회를 지배해놔서 때로는 표면적으로 뭉쳐서 새를 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항상 내면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이영훈이 반일 종족주의에서 하는 말이 노태동 교수와 그의 후배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실증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다. 서울대 노태돈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노태돈은 고조선은 BC 4세기 지금의 요하이에 등장해가지고 BC 3세기 청천강 이남 평양으로 중심지를 이동했다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해 9년을 평양에 설치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이영훈이 아주 정확하다라고 칭찬한 노태돈의 이야기인데 이게 박노자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박노자가 역사단체 협의를 갖다가 마치 종족적 배타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한겨레와 같이 주장했는데 그럼 정책협약 맺었다는 정책협약서가 내용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식민사학자들은 이게 사과가 있어요. 사과라고 안 하고 엉뚱한 거 탱자를 가지고 이거 네 사과 맛있다 그랬는데 이거 탱자 쓰네. 항상 이런 게 이들의 공통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역사단체 협의회와 민주당 선대위가 맺은 정책협약서 내용을 먼저 찾아보면 서문에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와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상호 협력한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뉴라이트 역사관 실태조사 및 대국민 홍보 협력. 뉴라이트의 왜곡된 역사관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한다. 이게 문제되는 내용이에요. 그 뉴라이트들은 문제되죠. 이영훈하고 똑같이 종족적 배타주의라고 말하는 박노자, 한겨레 이들은 문제되죠. 왜 뉴라이트를 청산해? 왜 우리를 공격해?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두 번째, 역사 관련 기관의 정상화 추진. 친일 성향으로 편향된 역사 관련 기관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 때 독립균형관장에 독립운동회 부정하는 인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바로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의 김낙연이 갖다 놓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는 박지양 뭐라 그랬어요. 1920년대인지 언제인지 그때 영국보다 우리가 지금 더 못 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 허동연,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그쪽 멤버들이잖아요. 이들을 갖다가 이 기관들을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재정립하는 게 박노자와 한겨레 입장에서 왜 그렇게 이거를 반대하고 나서냐 하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 박노자나 한겨레 입장에서는 독립균형관장 계속 친일인사 가야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다 친일파가 가야지. 그래야 우리 진짜 정체성에 맞아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국역사단체협의회 회장 김민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한주 이렇게 체결했는데 이 김민곤 선생이 누구냐면 참교육동주의 의장이고 1987년에 참교육선언, 그 당시 상당히 전국 민주화를 추구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참교육선언을 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참교육선언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선언한 그 다음날 바로 저 시골로 쫓겨간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뭐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평생 교육 문제, 요 근래에서는 역사가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깨닫고 역사 바로잡기 위해서 그 활동했던 분들이고 나머지 협의회 소속 단체들로 다 마찬가지로 7, 80년대 그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평생 살면서 변절하지도 않고 또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묵묵히 개혁적인 길을 걸었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예요. 역사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이 활동을 해왔지만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식민사학자들에게 굴복해가지고 식민사학자들과 한몸이 돼서 움직이면서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등재 신청할 때 임나일본부설로 등재를 하고 전라도 천년사 쓰라 그러니까 다 고대부터 남하도회가 전라도를 지배했다라고 쓰고 김해시사 쓰라 그러니까 김해시사에서 전부 다 김해는 고대부터 외의 식민지라고 써놓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이 여기저기 지역에서 역사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전 이게 바로 촛불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신을 말아먹었지만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조직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그 성과를 모아가지고 그 전국의 역사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럼 우리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협의체를 만들고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1924년 12월 14일 날, 이날이 국회에서 두 번째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하고 투표하는 날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200석이 안 돼가지고 부결됐죠. 그날 대부분의 이 단체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할 때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는 유인물을 최초로, 윤석열 구속 유인물을 최초로 만들어서 뿌린 단체가 역사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정확한 명칭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정확한 명칭을 전국역사시민운동단체 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뿌렸어요. 주장한 건 뭐냐면 이 유인물에서 12.3 불법 쿠데타 정신적 기반은 뉴라이트 식민사학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주요 역사 관련 기관에 임명한 뉴라이트 기관장 해가지고 국사편찬위원장 허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지양, 한국고전번역연구원장 김원종,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이들의 실명을 들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에도 손을 댄 윤석열 해가지고 윤석열 때 역사교과서가 친일 편향된 거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뉴라이트 반민족 매국 역사학은 온 주권자의 힘으로 처부수자라고 주장했고요. 이때 여의도의 그 집회 현장에 이 유인물을 상당히 뿌렸는데, 그 뿌린 분들 특징이 많은 유인물들을 보고 나서 많이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이 유인물은 길바닥에 버려진 게 한 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찍을 걸 하다 뭐 다들 저희야 자기 주머니 돈 내가지고 유인물도 찍어야 되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그나마 많이 찍었다고 했는데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장한 게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반민족 매국 친일인사 처벌법도 제정하라. 반란 속의 윤석열이 임명한 역사 관련 기관장들을 즉각 해임하라. 2025학년도 시행 한국사 교과서를 개정하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한겨레 신문이 지금까지 겉으로 표방했던 내용하고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저희는 알아요. 다르죠. 한겨레 신문이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나 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 식민사학 아닌 척 했는데, 이 역사학에서는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식민사학의 앞제비 노릇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의 영향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 박노자하고 한겨레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한국고대사 고고학 협의회란 게 있어요.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전 세계 이런 조직들이 없어요.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건데 이 식민사학자들은 다 거짓말이니까 자기들도 공부 조금 해보면 알아요. 다 거짓말이고 총독부 역사관 추종하고 중국 동북공정 추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거리가 모여서 힘으로 욱박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총독부의 황국자관, 중국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역사학을 유사역사학, 사이비 역사학 이런 딱지를 붙였죠. 그럼 한겨레 경향 뭐 조중동 할 것 없이 이들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대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갖다 쓰고, 알면서도 쓰는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사이비 역사와 정치권의 결합에 대한 역사학 고고학계의 입장,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와 정치인의 무분별한 연결을 우려한다. 이걸 보면 제 코미디가 따로 없고 웃음이 그냥 나요. 왜냐하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불법적인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였다. 언제 어디서 지지했는데? 언제 누가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몇몇 사이비 역사단체가 대통령 선거를 틈타 정치권과 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5년 5월 22일 전국역사단체 협의회 의장 김민곤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농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한다. 이 단체는 전라도 천년사와 김해시사 발간 과정에서 한국고대사와 관련한 여러 사업과 연구를 몰상식적 방법으로 공격하였고 끝내 그 결과물을 폐기하도록 만들었다.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했어요. 저쪽하고 모여가지고 저쪽이 안 하려 그러는 거 계속 전라도의 행정기관이나 최근에는 이제 김해시뿐만 아니라 김해 지역에 김정호 의원하고 민홍철 의원하고 두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럼 양쪽 한번 모여가지고 이 토론을 하자라고 해서 이 전라도 천년사 김해시사 저쪽에서는 항상 30년 40년 가야사 연구하고 고대사 연구했다는 교수들이 나왔고 이쪽에서는 김해시사 같은 경우에 그냥 박사 과정 수료한 그 사람과 그다음에 석사 과정 수료한 그 정도 연구자가 나와서 붙었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프로복싱을 예로 들면 무하마드 알리 그러니까 왕자잖아요. 그러면 요런저런 사람들이 너 아니야 내가 진짜 챔피언이야 라고 주장해. 그럼 둘이 한번 붙어봐. 한 방 때리면 이쪽은 그냥 죽어요. 그냥 KO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런 학술 토론회가 열렸으면은 수십 년 그것만 연구했다는 학자들이 압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판이 깨져요. 왜냐 다 거짓말이니까. 다 그냥 일본석이 총독부 일본인들이 한 것만 그대로 따라하니까 판판이 깨졌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 참석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들으니까 그 김해 국회의원인 김정호 의원이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고대사 부분은 빼고 편찬하든지 이 고대사는 완전 식민사관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출간하면 안 된다. 라고 듣고 나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몰상식적 방식으로 공격했어요. 같이 다 공개된 자리에서 했어요. 제가 전라도 천년사 때 광주 MBC1 여러분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거기서 그 공개 토론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박형준이라는 운동가 한 분과 제가 나왔고 저쪽에서는 수십 년 연구한 교수가 나왔는데 제가 수십 년 연구한 교수에게 전남대 명예교수란 이광래 교수에게 삼국사기 전공 잘하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에는 마한이 513년까지 있었다고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마한이 서기 9년에 백제온조왕에게 망했다고 나오지 않느냐. 어느 사료에 513년까지 있다고 나오느냐 하니까 평생 삼국사기 전공했다는 이광래 교수 답변이 뭡니까? 우리 역사학자들끼리 그렇게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학문이에요? 그게 몰상식적 방식으로 공격했어요? 몰상식적 이 방식으로 전라도 천년사 쓰고 김해시사 쓴 거는 저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성명서 보면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이비 역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학이나 고고학과 관련한 제반 정책은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들과 협의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제가 한번 정중히 요청할게요. 이 단체 한국고대사 고고학협의회와 우리 역사단체 협의회가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공개 학술 토론회를 할 것을 제가 정중히 요청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여기 한국고대사 고고학협의회에 다 맡길 테니까 단 하나 원하는 거는 동수, 저쪽에 3명 나오면 우리도 3명 나오고 동수로 시간 제한 없이 한번 누구 역사관이 맞는지 한번 공개 학술 토론회 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민주당도 한번 그 결과를 보세요. 보면 알아요. 누가 옳은지.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하게 된 거는 전라도 천년사도 마찬가지로 김해시사가 모델이 돼가지고 전라도 천년사는 1000년만 써라. 그 앞부분은 다 식민사관으로 썼으니까 폐기하라. 이분들이 전라도 전체를 외놈의 땅으로 역사를 날조한 전라도 천년사 34권을 즉각 폐기하라 라고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이 조직들이 처음부터 있던 조직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여러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이분들도 물론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의 중요한 한 성원이 됐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자신 있으면 이분들도 학술 토론회 MBC 다 봤고 여러 학술 토론회 다 봤어요. 보니까 저 식민사학이 교수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경복대 교수 박찬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가야가 그 서기 3세기에 건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뭐라고 나옵니까? 서기 42년에 가야 건국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평창 대학 교수였다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해외 같으면은 이거 이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도 못해요. 원래 전 세계 모든 고대 국가들은 시조의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수준 떨어지는 모지리들하고 하게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큰 비극이에요. 이 모지리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 지금 2세, 3세들의 이 역사관을 갖다가 다 식민사관으로 오염시키니까 큰 문제인데요. 외국 가서 신화를 갖다 가짜라 그러면 그 학자 취급 못 받아요. 또 이군우라고 부경대 교수 40년 동안 가서 연구했다는데 한 번은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토론회가 열렸죠. 그래서 도명스님이 여쭤봤어요. 가야가 언제 건국했습니까? 하니까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모릅니다. 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는 거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도 나오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도 나와요. 모릅니다. 안 믿겠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 일본인 선생님들이 가야를 갖다가 3세기나 돼야 건국했다 그랬어. 일본인들은 왜 그랬냐? 그래야 임나 일본부를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모든 역사 왜곡의 핵은 바로 이 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게 우리나라 식민사학의 핵심 주류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하고 김해시사를 고대편 빼고 발간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 역사운동가들이 무수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전북도청에 가서 영하 15도에서 농성을 하면서 철야 농성하고, 그 다음에 김해시사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 다 고대부터 우리를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써놨으니까, 일본 식민사학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정돼 가지고 막아냈고, 그 결과물로 전국역사단체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전국역사단체협의회가 이제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잖아요.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 되려면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정책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겨레 박노자들이 문재인 정권 길들이는 것처럼 취임 당일날 이런 악질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잘못 또 휩쓸려 들어가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은 그 문재인 정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12.3 쿠데타나 이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내란 세력의 정신적 주주가 다 누라이트 식민사학이에요. 이걸 뿌리 뽑지 못하면은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해도 소용없다라는 걸 갖다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자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정책협약 내용 둘이라 그랬죠. 하나 뉴라이트 청산하는 부분, 또 하나 친일로 편향된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맞게 바꾸는 요 두 가지를 실천하면 이 정권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